박선영은 결혼 28년 차였습니다. 강인하고 묵묵한 성격으로 집안일이든 살림이든 남편 이재훈이 바쁘다는 말 한마디면 늘 한 발 물러서서 버텨온 사람이었죠. 선영에게 결혼은 사랑이라기보다 함께 견디며 쌓아 올린 생활이었고 아이 둘을 키우고 시부모 봉양까지 마치고 나니 남은 건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하는 기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건 늦가을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선영은 장을 보고 돌아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고 선영은 늘 그렇듯 먼저 밥을 차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둔 재훈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보통은 신경 쓰지 않던 선영도 그날은 이상하게 눈길이 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하트 모양 이모지가 붙어 있었죠. 선영은 손을 닦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훅 꺼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회사 사람인가, 거래처인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진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이어서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왔습니다. 선영은 결국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늦지? 그 문장만으로도 선영의 심장이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국 끓는 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전화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척하려 했지만 그날 이후 선영의 하루는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을 때는 밤 11시가 가까웠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물 한 잔을 내주려다가 그 얼굴을 바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셔츠 깃에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집에서 쓰는 세제향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누구랑 했어요? 재훈은 아무렇지 않게 팀 사람들이랑 했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선영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우연히 재훈 차 트렁크를 정리하다가 작은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적힌 하얀 쇼핑백 안에는 여성용 스카프와 작은 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스카프는 선영이 평소 쓰지 않는 색과 소재였고 박스에는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몰아쳤습니다. 이게 뭐지? 누구 거지? 설마 하지만 선영은 그때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28년을 같이 산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자신이 그렇게 몰랐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결국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차에 왜 여자 스카프가 있어요? 재훈은 잠시 표정이 굳더니 금방 웃으며 아, 그거 회사 후배 생일 선물 대신 사달라 해서 산 거야. 내가 깜빡했네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재훈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영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영은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영은 밤마다 재훈의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지는 귀가, 갑자기 바뀐 휴대전화 비밀번호, 욕실에서 오래 통화하던 모습, 술에 취해도 놓지 않던 차키, 그리고 집안에서 이상하게 늘어진 침묵들. 한 조각씩 맞춰질수록 그림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영의 마음은 얼어붙어 갔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전 사람이 먼저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선영이 딱 그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11월 마지막 주 주말이었습니다. 재훈이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이틀을 비울 거라고 말한 날이었죠. 선영은 습관적으로 재훈의 셔츠를 세탁하려고 빨래 바구니를 뒤적이다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결제 영수증이었고 날짜는 재훈이 출장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영수증을 손끝으로 구기지도 못한 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그날 밤 선영은 식탁에 앉아 재훈을 기다렸습니다. 재훈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선영은 조용히 영수증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영수증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그는 억지로 웃으며 그건 회사 예약 때문에 내가 대신 긁은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나 바보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요. 그 말에 재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친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고 결국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다른 사람 있어. 선영의 가슴은 그제야 크게 울렁였습니다. 손끝부터 냉기가 올라왔고 눈앞이 잠깐 흐려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무너지는 대신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서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편하게 살자. 그 말은 사과도 미안함도 아닌 이미 끝을 정해놓은 사람의 선언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재훈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마나 됐어요? 재훈은 눈을 피하며 몇 년 됐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선영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몇 년. 자신이 밥을 차리고 병원 같이 다니고 시부모 장례까지 치르던 그 시간에 재훈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선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은 소리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방에 들어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영의 얼굴은 낯설도록 담담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선영이 다시 거실로 나와 물었을 때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서로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이 너무 뻔뻔해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끝내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혼은 하자.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혼은 아닐 거야. 선영은 그날 이후로 재훈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선영은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재훈의 오랜 절친 김도현. 젊은 시절부터 재훈과 함께 사업도 했고 가족 행사마다 빠지지 않았던 사람. 재훈이 도현이는 내 형제나 다름없어라고 말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선영은 아직 그 남자에게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도 앞으로 어떤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도 몰랐지만 딱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수는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선영은 재훈의 바람을 확인한 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오가는 대화는 최소한이었고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재훈은 반대로 태어났습니다. 이혼을 말해놓고도 마치 일이 끝났다는 듯 평소처럼 TV를 보고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선영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나는 이 정도였구나. 감정은 날카롭게 갈라졌지만 오히려 멈춰버린 마음 한가운데서 이상한 차분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 늦는다고 연락을 보낸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얼굴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도현. 재훈의 절친이자 선영에게도 여러 번 인사했던 사람. 그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혹시 재훈이 시킨 건 아닐까 경계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차를 밀어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이 요즘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 말에 선영은 미소도 표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도연 씨 그 사람 사정은 이제 제 사정이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선영의 손이 찻잔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선영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재훈이가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고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선영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픈 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신만 몰랐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감정이 천천히 식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도, 원망도, 분노도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 손을 가만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 말이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선영 씨가 상처받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래전부터 항상 참으면서 사는 모습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진심이 묻어나는 호흡. 재훈과는 어떤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도연 씨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누군가 선영 씨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 말은 선영에게 이상하리만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구 한 사람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던 결혼 생활 속에서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얼어붙은 마음을 살짝 건드리는 온기 같았습니다. 대화는 한참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바람 이야기에서 시작해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게 되었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선영의 감정에 귀 기울였습니다. 선영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상할 만큼 편했고 위로가 되었고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선을 넘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도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연락하세요. 정말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손을 올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설렘인지, 오래 참아왔던 외로움의 균열인지, 아니면 복수의 시작인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재훈은 이미 선영의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있었고, 그 자리로 아주 조용히, 따뜻하게, 도연이라는 이름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요.
도연이 다녀간 날 이후로 선영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여전히 집에 늦게 들어왔고 때로는 아예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선영은 밤새 불을 켜놓고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재훈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변하나 싶을 정도로 선영의 감정은 이미 재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선영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작은 카페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 고개를 돌리자 카페 안쪽에서 도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괜히 어색해질까 걱정했지만 도연의 표정이 너무 반가워 보여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선영이 묻자 도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퇴근하면 조용히 있을 데가 없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앉아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도연 옆에 앉는 일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재훈의 최근 행동에 대해 걱정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재훈이 아무한테도 말 못하던데요. 집에서 분위기 어떤가요? 선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서로 거의 말을 안 해요. 도연은 선영의 표정을 살피다 말했습니다. 선영 씨 상처 많이 받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차분한 거 대단합니다. 그 말에 선영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는 말 한마디를 건넨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혼 28년 동안 위로를 건네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참는 게 당연했고 희생하는 것이 아내의 몫이었고 외로움을 티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삶이었죠. 카페의 조용한 음악과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 자신의 인생 이야기, 젊을 때의 고민 등을 털어놓았고 선영도 아이들 이야기, 힘들었던 결혼 생활, 한 번도 깊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선영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속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빠르게 거리를 적시며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마음에서 건네는 진심이었습니다. 선영은 순간 가슴이 꽉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 뻔했지만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도연은 선영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골목길은 어둑했습니다. 우산을 나란히 쓰고 걸어가던 순간 선영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 씨, 저희 이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아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선영 씨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다른 의미 말고 그냥 사람으로서. 그 말에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거나 불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했고 진심이었고 오래된 외로움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흐르고 빗소리가 그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연애 감정이나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동시에 재훈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은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다시 시작되려나 보다. 집 앞에 도착하자 도연은 우산을 접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선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오래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맞춤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관계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후에도 선영은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뛰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선영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준 사건이었다는 점. 도연이라는 사람은 그 새로운 길을 밝히는 조용한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의 삶은 더 이상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재훈은 선영이 식탁에 놓인 영수증을 본 이후 오히려 태도가 더 대담해졌습니다. 말투는 건조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던 재훈은 이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은 이혼을 당연한 결말로 생각하고 있다는 암묵적 선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영은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도연과의 짧은 대화와 만남이 그녀의 감정을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영의 마음을 대신 채워주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줄 정도의 따뜻함만 건넸죠. 그 작은 배려는 선영에게 삶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날씨는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선영은 시장에서 장을 본 뒤 천천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쓸쓸하게 느껴졌고 마음 한편이 왠지 불길하게 저려왔습니다. 길을 걷던 중 선영은 한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반대편에서 낯익은 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훈의 차였습니다. 그 차는 길가 작은 모텔 주차장 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순간 멎을 듯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차에서 내리는 재훈을 본 순간 선영은 숨을 들이마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은 늘 회사에서 입던 깔끔한 셔츠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주위를 의식하듯 재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어떤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선영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본 순간 모든 설명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바로 그 장면. 그 작은 터치 하나가 28년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그대로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어두운 웅덩이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듯 했지만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깨달음이었죠. 재훈은 이미 오래전에 선영을 떠났다는 걸. 그는 이미 다른 삶 속에 있음을. 그리고 그 삶에서 선영은 선택지에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자는 재훈의 팔을 가볍게 잡았고 둘은 모텔 방 안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선영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야겠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고 선영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녀가 도연에게 문자를 보내려 손을 들었을 때 손끝이 떨리긴 했지만 부끄럽거나 망설여지는 떨림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떨림은 상처의 떨림이 아니라 변화의 떨림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기 전 선영은 하룻밤 고민했습니다. 감정에 의한 충동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복수 때문인지. 그러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새 삶을 열어야 한다. 그 다음 날 선영은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잠시 후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대답을 보고 선영은 티 없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손에 가볍게 마스카라를 올리고 오래전 사두었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새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재혼과의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지만 새로운 어떤 감정이 선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복수이면서 동시에 해방이었고 끝이면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혼은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낼 거야. 도영과 만나기로 한 날 저녁, 선영은 오랜만에 조금은 차려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코트와 은은한 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내로서만 살아왔던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위해 단장하는 일은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선영의 걸음은 가볍지도 않았고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결심한 사람이 걷는 단단한 걸음이었죠. 약속한 장소는 조용한 일식 가게였습니다. 도연은 먼저 와 있었고 선영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선영을 보는 순간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네요. 얼굴빛도 좋아 보이고요. 선영은 살짝 웃으며 오랜만에 저를 위해 조금 꾸몄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 문장 속에는 선영의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는 확실한 경계가 있었고 선영도 도연도 서로의 감정을 함부로 넘어뜨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영에게 더 큰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의 초입, 바람은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 덕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보폭을 맞춰 걸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혹시 제가 오늘 너무 다가갔다면 말해주세요. 부담 주기 싫어요. 선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는 부담이 아니라 위로예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는 선영의 손을 잡지도 않았고 갑자기 고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함께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선영에게는 가장 큰 배려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영 씨, 사실 나도 재훈이에게 서운한 점이 많았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할 때 내가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것 같았어요. 나보다 먼저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앞서가면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 이해할까요? 선영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재훈 씨는 늘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걸 못 견뎌요. 도연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상황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부인이 떠나는 것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도. 그 말은 선영 가슴 깊은 곳에 깊이 박혔습니다. 재훈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선영 씨, 만약 정말 이혼할 생각이라면 혼자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재훈이가 당신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선영에게 위로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자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선언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그리고 하나만 말할게요. 선영 씨가 이렇게 버티고 참았다는 거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 말의 순간 선영의 눈가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그 어떤 위로보다 그 한 문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차가웠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결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를 우습게 만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절친과의 관계는 단순한 위로에서 한 단계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감정이었고 선택이었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이제 갈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미래라는 사실을. 이혼을 결심한 뒤 며칠 동안 선영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훈은 선영이 더 이상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느꼈는지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새벽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달라진 건 재훈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영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변호사 상담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연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선영에게 억지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선영의 감정을 흔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집 근처 카페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려 2주 만에 먼저 거는 전화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고 재훈은 그 말투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 얘기 좀 하자. 집에서 기다릴게. 그 말투는 명령 같았고 미안함이나 반성은 단 한 톤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안 돼. 집에 가더라도 밤늦게 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얘기 좀 하자는데. 예전 같았으면 선영은 죄책감에 급히 집으로 달려갔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와 만날 약속이 있어. 선영이 평온하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재훈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도연? 그놈하고 왜 만나? 분노가 확연히 묻어났습니다. 자신은 수년간 외도를 하면서도 아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말에 선영은 처음으로 웃음 아닌 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재훈에게는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로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도연과 약속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겨울 초입, 바람이 차가워 목도리를 꽉 조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도연은 선영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재훈이 또 뭐라 했죠?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선영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얘기하자고 했어요. 근데 선영은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이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도연은 잠시 선영을 바라보더니 아주 조심스레 말했다. 그게 좋은 신호예요. 마음이 떠나면 분노도 슬픔도 천천히 사라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끝내고 싶어요. 완벽하게.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훈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얼굴로 선영과 도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데? 너 정말 1억이야?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재훈 씨,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재훈은 뒤엉킨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도연아, 너까지 왜 이러는 건데? 그 모습은 마치 세상 모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아, 너 선영 씨한테 너무했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러고 살았지. 이제 책임져야지. 재훈은 도연에게 달려들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영 쪽을 보며 단호히 말했다. 선영 씨, 집에 들어가요. 이런 모습 더 볼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선영은 처음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를 지키는 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의지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이혼을 무너진 여자로서 아니라 새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마무리할 거야. 비참하거나 슬픈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영이 선택한, 선영이 준비한, 그리고 선영이 주도권을 쥔 인생의 전환이었습니다. 이혼 날짜가 확정된 날, 선영은 눈을 뜨자마자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은 흐린 겨울 하늘이었고 찬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혀두었던 골마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터져나간 뒤의 진정한 정적처럼 말이죠. 그날 아침 선영은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아끼고만 있던 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은은한 매트 립스틱, 누구에게 보이려는 치장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집을 나설 때 심장은 덜컥거렸지만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단정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끝내러 가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쳤지만 도연의 보폭을 맞추어 걷는 동안 그 바람이 이상하게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재훈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기도 하고 화가 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영을 처음 보는 듯한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왔어? 재훈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끝내러 왔어요. 그 말에 재훈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선영이 매달릴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후회하는 척이라도 할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던 걸까요? 그러나 선영은 단단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살피며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훈은 결국 참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말 속에는 배신, 분노, 당혹,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가 혼자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말은 사무실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재훈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선영은 그 눈빛을 아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씨,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당신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재훈은 말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나는 참았고 기다렸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재훈의 표정에 처음으로 후회 비슷한 감정이 비쳤습니다. 선영아, 그동안 내가 변명 같았고 미안한 척이었고 뒤늦은 울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날이에요. 그 말은 너무나 단단했기에 재훈이 덧붙일 말은 사라져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선영은 손이 떨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인하는 펜의 움직임은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서류가 법무사 책상 위에 내려놓인 순간 선영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챕터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재훈은 자기 차로 향했고 도연과 선영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춥던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선영은 순간적으로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느꼈습니다. 해방. 그때 도연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영 씨, 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그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던 중 하늘에서 작은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손바닥을 펼쳐 눈송이를 받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씁니다. 도연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 결심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알았습니다. 목숨처럼 지켜온 결혼이 끝났어도 자신의 삶은 이제 막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선영은 잠시 법무사 사무실 건물 앞에서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 바람이 이제는 차갑지 않았다.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선영의 마음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었다. 잠시 뒤 재훈은 사무실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뒤늦게 밀려온 불안, 후회, 분노, 혼란이 뒤엉켜 있었고 그 눈빛은 이제서야 상실을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때 도연이 선영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집에 바로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잠깐 정리할 시간 가질래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여줄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에 도연이 놀란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길은 재훈이 있는 쪽이었다. 재훈은 불안하게 담배를 끄며 물었다. 뭐야? 왜 와?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재훈은 비웃듯 말했다. 이제 와서 울기라도 하게? 후회돼? 그 말에 선영은 아주 짧게 웃었다. 차갑고 담담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웃음이었다. 아니요. 미련 없어요. 그리고 선영은 핸드백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재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게 뭐야? 선영은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상속 내역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만큼 선영은 말없이 살아온 여자였기 때문이다. 재훈은 초조하게 물었다. 상속? 얼마나? 선영은 종이를 천천히 재훈 눈앞에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한 줄의 숫자. 잔액 100억 4,280만 원. 재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서 담배 냄새가 더 짙게 풍겨왔다. 뭐야 이게 진짜야? 너 그런 돈이 있었어? 선영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죠. 오래전부터요. 재훈은 비틀거리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거야? 그 말이 너무나 어리석게 들려.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재훈 씨, 28년 동안 당신이 내게 했던 말 기억나요? 돈은 나한테 맡겨. 너는 몰라도 돼. 너는 그냥 가정만 챙기면 돼. 여자는 돈 모르는 게 낫다. 그 말들이요. 재훈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도연은 그 모든 장면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선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의지하려 했고 믿으려 했어요. 근데 당신은 내 인생을 속였어요.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선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다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무너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당신이 사라지니까 내가 더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재훈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눈빛엔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무너지는 자존심이 들어 있었다. 선영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고 뒤돌아 걸었다. 도연이 그 옆을 말없이 걸으며 따뜻한 온기로 선영을 감싸주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춥지 않았다. 오히려 상쾌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났네. 도연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영 씨, 오늘 당신은 정말 멋졌습니다. 선영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손에 쥐는 시작이라는 걸.